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사실 예상하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오늘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만요. 제목부터 한번 네. 열어볼까요? 일단 제목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 섹터의 조정인 것 같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 뒤에 가서 제가 맵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은 엔비디아로 인해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기대심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또 실망감 또는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애플에 관련된 뉴스가 로이터 통신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글과 엔비디아 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그런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월가 뉴스레터가 반도체 조정으로 일단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헤드라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 기업들 오늘 쫙 제가 좀 오자마자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정리를 좀 했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AI 훈련에 구글 칩을 썼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구글 칩만 쓴 거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꼭 안 쓴 것처럼 저렇게 헤드라인 뽑으면 안 되죠, 기자님들.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썼냐 안 썼냐를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썼대요. 우리 그래요? 시청자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예 안 쓰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물론 다들 엔비디아 쓰는 줄 알았는데 네. 구글 자체집 기술 얼마나 좋길래 그럼 구글이 급등해야죠. 그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어. 너무 그러지 맙시다. 예. 네. 자, 하여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화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돼요, 팀장님. 그래요? 네. 그래요라니. 알겠습니다. 조성하고 싶어요? 아니요. 불안감, 아니죠. 이렇게 어그로, 이런 거 예. 하고 싶어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편 해야 합니다. 네. 구글 사신 분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글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구글만 쓴 게 아니라 손에 손잡고 위아더 월드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자, 자. 좋은 앵커의 잔소리 모드 발동했다고 하는데 잡아드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네, 또 다른 이야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가 이제 텍사스주와의 소송 합의로 14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게 하나의 단일 주와 하는 소송 합의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금액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소송했을 당시가 2022년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좀 정리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나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져갔구나 라는 부분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돈 못 뽑는 트레이더들의 10가지 안 좋은 습관 해서 제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오늘 10가지나 꼭 돼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습관이 10가지. 예, 이게 지금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요 10가지 안 좋은 습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요거를 알겠습니다.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실 본 장에서는 나스닥은 좀 빠지긴 했는데 예.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맞아요. 지금 안다스탠딩님께서 저 두 분은 미국 주식에 빅테크만 있는 것처럼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버크셔에서 왜 주주인 거 모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더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브 잡주를 제가 또 요번에 좀 몇 가지 산 게 있는데 자 이거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빅테크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좀 분위기상 우리가 이제 빅테크 또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투자하시는 매수상위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예. 저희가 매수상위 종목 한다고 쏙쓸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제가 또 산 잡오브 잡주 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자, 네. 지수. 자,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우존스는 0.5%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1.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5%또 반대로 다우와 완전히 또 반대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셀 2000 지수는 0.37% 강보합으로 끝났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네. 자, 맵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맵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았고 테슬라가 또 일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흐름을 일부 완전히 또 되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관련해서 많은 이제 우려감 또는 뭐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늘 실적 발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잣대를 좀 들이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과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시장의 선택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머크가 좀 빠졌습니다. 네,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여줬고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섹터 로테이션이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기업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또 시간 관계상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제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러셀 2000 지수에서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보고 업황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언급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와 유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일단 7월 FOMC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 7월 FOMC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뭐 대다수의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고 9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주지 않았다. 네. 하지만 유가가 이 유가가 저는 이렇게 빠질지도 몰랐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7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경기 침체가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의견들 네. 그리고 수요가 생각보다 좀 둔화가 되는 것들 뭐 지정학적 악재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유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큰 폭의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브렌트유, WTI 뭐 할 것 없이 지금 최근에 6월 이후로는 가장 저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유가가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이거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일부 국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유가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도 빠르게 보고 뒤에 가서 제가 실적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업별 소식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제가 6개의 기업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젯블루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 20%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일회성 항목을 제외하고 매출 EPS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EPS는 회사에서는 0.08달러, 그냥 8센트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는 사실 11센트 손실이었어요. 근데 이 손실을 만회하고 이제 수익으로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EPS가 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7%대 상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록트앤갬블 2분기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 또 주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지브라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지브라 테크놀로지가 또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으로서도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2분기 호실적 발표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 후에 주가가 5%대 상승을 했고요. 매출이 10억 2천만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11억 8천만 달러다 보니까 또 큰 폭의 또 상회하는 모습에 주가가 좀 큰 폭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EPS도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머크입니다.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오늘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9%대 급락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약간 좀 실망적인 그러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크게 급락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니스 시스템인데 데이터 보안 관련된 기업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그리고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한 후에 주가가 13%대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기업들의 언급이 좀 많아졌어요. 네. 과거보다. 물론 과거 이제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IT 대란이 있고 나서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집중도가 또는 뭐 관심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 기업들 제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같이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그리고 퍼스트 솔라까지
이렇게 4개의 기업 대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걸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시 1분 때 제가 캡처를 분봉이에요, 했는데 분봉? 예, 요건 이제 분봉이죠. 예, 그래서 15분봉인데 요거는 일단 뭐 CNBC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가 이제 미스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전체는 괜찮던데. 네, 전체로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핵심적인 사업 분야가 또 클라우드 사업이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미스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제 미스하다 보니까 네. 좀 시장에서 우려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주가가 또 분봉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 EPS 상회했습니다. 0.01달러 상회했지만 그래도 기대가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 EPS를 이렇게 상회한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상회했어요. 매출도 연간 기준으로 16%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클라우드 매출 부분에 있어서 노란불이 들어온 거죠. 예, 이게 물론 정말 소폭 하락했지만 거의 뭐 부합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정말 소폭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된 클라우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빨간불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야,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줄 알았어. 약간 이러한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과도한 그런 하락이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걸 좀 가시적으로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게 얼만큼 그래도 괜찮은 실적 발표였는데 아니 미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드긴 합니다. 저게 미스 인텔리전스 때문에 안 클라우드. 되는 예. 거잖아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요 부분이 지금 미스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0.6%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좀 지금 다 수수수수수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수음이한가 기억나요? 수수수수수 하는데 하나만 한 미 정도 받은 거예요. 약간 모의고사를 예. 전부 다 1등급 받았다가 어. 마지막 뭐 수능이라고 할까 수능 때 하나가 2등급이 하나 뜬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야, 너 대학 못 가겠다. 이렇게 근데 된 거지. 그거 이제 만약에 의대 가고 싶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좀 아쉽죠, 사실. 예. 늘어나긴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도 약간은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AI 이 전쟁에서 또는 AI 이 메가 트렌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 방향성이나 가이던스가 어찌 보면은 향후 빅테크의 어떤 AI 가이던스와 거의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또 뭐 굴지의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오픈 AI가 또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과도한 기대감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예,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예, 스타벅스 빨간불 많이 들어왔죠. 예,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고, EPS는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상회한 수치도 보게 되면 0.0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폭 상회를 했는데 그래도 녹색불이 좀 들어왔고요. 매출은 빠졌어요.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자체가 다 빠졌습니다, 사실. 예. 북미도 빠졌고, 글로벌도 빠졌고, 중국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이제 중국은 지금 뭐 마이너스 뭐 10%를 또 예상했는데 또 더 많이 빠지고. 14%. 예, 마이너스 14%가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물론 마진율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간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출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매출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예, 영업이익률이야 조금 뭐 일부 비용 때문에 예, 매출은 비용 올수 절감이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매출이 크게 훼손이 되면 네.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스타벅스를 제가 오기 전에 네. 잠깐 제가 보니까 주가 올라요, 근데. 그러니까요. 6.49%.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워낙 지금 좋지 않았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정말 박살이 났거든요, 정말. 네.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타벅스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이게 막 많지가 않았다 보니까 EPS는 상회를 했네.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던 꼴등 친구가 갑자기 예. 30등 안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디아지오도 매출이 엄청나게 네. 급감하고 디아지오. 소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니까 술 지금 관련한 맞아요. 부분이죠. 예, 디아지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맥주도 있고 와인도 뭐죠? 있고. 그 조니 워커. 네. 예, 아주 유명한 조니 워커 그 위스키를 또 만드는 네. 기업인데 매출이 안 좋다 나왔습니다. 소비가 둔화됐다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CEO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맥도날드도 매출이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소비의 양극단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EPS가 상회를 하다 보니까 매출도 0.6%? 이 정도면 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아닌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2.79%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6%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스타벅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AMD 너무 중요하도 AMD 실적 급등이에요, 발표. 급등 지금 난리 났죠. 8% 급등. 예. AMD. AMD가 지금 AMD가 일냈네요. 예, 야후 파이낸스로 보게 되면 지금 6.5%도 다 줄었네요. 네, 좀 뭐 변동성을 주고 있는 네, 상황인데 6.49%. 뭐 왼쪽 화면 보시면 왜 상승하는지 대충 보이시죠? 지금 불들이 좋아요. 예. 녹색 불 들어왔고 노란 불이지만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저 노란불 있었으면은 이제 뭐 여차 없이 하락이지만 AMD는 2등 기업. 그렇죠. 네. 그리고 노란 불은 사실상 지금 나온 빅테크 기업들의 노란 불은 아주 잘 나온 겁니다. 기대치가 워낙 네, 높다 네. 보니까 가이던스 자체도 가이던스가 노란 불이는 것도 저는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네. 그리고 매출도 상회했고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상승했습니다. AMD는 사실 월가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정을 준 후에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일단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뭐 EPS 마진 같은 경우 크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외에도 뭐 세그먼트 부분별로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115%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115%,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 뭐 AI 이런 내용들 다 미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115%라는 그렇죠. 숫자,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 늘어나고 기대치도 상회하고 AMD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수혜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AMD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이긴 하지만 미래에 갔을 때 약간의 경쟁이 그래도 심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후발주자가 누가 되겠느냐? 엔비디아를 바짝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그게 지금 AMD잖아요. 리사수. 예. 자, 그래서 리사수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에 힘입어서 2분기 강력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AI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강력한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래 AMD지 하면서 이렇게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엔비디아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퍼스트 마지막으로 솔라. 이제 퍼스트 솔라인데 퍼스트 솔라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친환경에 관련해서 또는 태양광에 관련해서 이 퍼스트 솔라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태양광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가이던스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다른 기업들의 어떤 방향성도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또 EPS가 상회를 했습니다. 예, 상회를 했고요. 지금 퍼스트 솔라를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지금 소폭. F마켓 소폭 0.8%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R&D 지출이 조금 많았습니다. 예, R&D 지출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설치에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뭐 빨간불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다. 하지만 매출과 EPS는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뭐 지금 가이던스도 마찬가지 노란불이 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훼손되어 있는 그런 세그먼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영업이익적인 부분, 영업 비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이런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했지만 뭐 이 부분도 향후 다른 기업들도 같이 제가 또 태양광 기업들이 또 발표하게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는데 네. 라이브네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뭐 BTS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매출은 부합은 했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살짝 미스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급락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은 요쯤으로 정리할까요? 네네. 네,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거는 뭐 사실 이거예요? 제 월모부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그럼 누구랑 살겠어요, 제가. 혼자 살지 않으면 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알겠습니다. 자, 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미국도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이제 25세에서 35세. 이걸 뭐라고 하죠? 캥거루족? 그렇습니다. 예. 전 아직 캥거루예요. 아가 캥거루. 아가 캥거루. 엄마 아빠 주머니 속에서 살고 싶은. 네. 네, 25세에서 35세 응답자 중에 17%가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지금 젊은 세대가 어찌 보면은 뭔가 독립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도 워낙 지금의 여러 가지 집값부터 해서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나와서 사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현명한 거예요. 예, 그 지금 이제 집값 월세가 얼마나 비싸니까 아껴가지고 재테크하는 거죠. 아껴가지고 루이비통 하나 더 사고. 아니 재테크하는 거죠. 재테크요? 네, 예.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살림살이가 팍팍한 젊은 세대들이 많다라는 방송인 근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치가 네. 지금 1940년,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대공황 세대를 살고 계시는 거다. 특히 25세에서 35세.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얼마나 애착 관계가 많았어요. 36세부터 그 이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만으로 해도 여기 예. 못 끼네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데이터가 이제 연동해서 말씀해 주실 맞습니다. 만한 내용이네요.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워낙 요즘에 비싸지다 보니까 이러한 응답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주택 가격이 5월에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뭐 4월, 3월 해서 미국 주택 가격이 조금 이제 소폭 이제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국내도 마찬가지도 국내도 최근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매 가능성,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해서 구매 가능성 지수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하면 이 심리적인 부분이 주택 수요에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의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뭐 개인 부채, 뭐 가계 부채 또는 뭐 물론 정부 부채도 있겠지만 뭐 이런 부채부터 해서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이게 1990년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가격이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 구글 칩 쓴다. 네. 요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전해 주시죠. 네. 자, 요게 이제 애플이 구글 칩을 사용해서 두 개의 AI 모델을 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오늘 마이너스 7% 하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모르겠지만 이게 연구 논문에서 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사실 엔비디아 급락에 시장에 다시 막 버블론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게 되면 버블론이 나오고 있지만 또 옆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단골 멘트가 있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네. 이거는 10년, 20년을 끌고 갈 만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이런 잣대로 지금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이렇게 뭐 이런 이 곡선의 방정식은 절대 우리는 깰 수가 없다. 과거의 역사는 늘 되풀이됐다. 뭐 이런 어떤 시장에 큰 우려감이 나와 있는 상태고, 물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나중에는 지금부터 탐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50년인가요? 40년까지 엔비디아 여기서 100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각자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의
얼만큼 신뢰를 하고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하락이 나올 때 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판단하기는 정말 다 지나고 나서야 이게 뭐 보이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정말 엄청난 기술적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고급 단어로 얘기하면 삼각 수렴 뭐 이런 이야기, 뭐 쌍바닥, 뭐 쓰리바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지지선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까지 계단식 하락을 보여준 후에 반등을 할 거다. 아니다. 삼각 수렴을 쫙 하게 되면 이건 못 넘지 하면서 여기서 삼각 수렴해서 반등할 거다. 전부 다 이제 반등의 시나리오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많은 트레이더 분들도 차트에 선을 정말 많이 그리고 있다. 거의 뭐 미대 수준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점이 2번 이어지고 나서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뭐라고 불러요? 예. 쌍봉?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위에 저 쌍바닥은 있는데 저 위로 예. 이렇게 2번 고점은 뭐예요? 고점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도 예. 알려주세요.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 저런 걸 또 근데 보통 미장에서는 정말 기술적 분석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요새 시장이 힘들긴 힘든가 봐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 그림을 그려서라도 예. 타이밍을 좀 우리 잡아야 모두 된다. 예. 모네 화가가 돼가지고. 예. 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지금의 어떤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러한 어떤 트레이더 분석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애플이 차기 AI 모델 훈련 어떤 칩을 썼는가, 그리고 이 칩을 왜 썼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구 논문에서 좀 발표가 된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애플의 차기 AI 모델 훈련 중에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이 설계한 칩을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는 향후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향후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 칩도 너무너무 괜찮고 물론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이 설계하고 있는 뭐 TPU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 지금 구글을 선택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애플이 구글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구글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연구 논문에서는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용한다 안 한다 밝히지 않았고 지금 이 로이터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거기에 대한 논평도 없습니다. 뭐 애플 늘 논평이 없지만 AI 도구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칩과 시스템을 독립형 제품으로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와 달리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TPU에 대한 액세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이 향후 애플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를 구매하는 고객 자체는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떠한 방향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이 썼다 안 썼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독점력을 훼손시킬 수 있을까라고 볼 때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애플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이유를 막 갖다 붙이는 건데 거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애플 말고도 지금 달라는 곳이 너무 많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리고 항상 애플을 보면은 약간 이제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연애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신의 속내를 잘 비치지 않고 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애플이 뭐 궁금해서 시장에 뭐 미리 알려달라, 뭐 예고 좀 해달라고 해도 끝까지 함구하고 숨기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러면 이제 마지막에 장미꽃 한 송이. 그러니까 그건 또 풀려 투자자들이 사르르 풀려가지고 또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진짜. 딱 주죠. 예. 어쨌든 이제 안 쓴다라고는 한 건 아닌데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애플이 쓰지 않아도 납품하는 매출처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예. 메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메타 보도록 메타 요새 하겠습니다. 시끄럽네요, 계속. 예, 참 표정을 보면 얼마나 털린지 예, 표정에서 보이죠. 14억 달러가 일단 털렸습니다. 다크서클이 아니고 화이트 서클이 있네요. 그렇죠. 주커버그.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마크 저커버그를 볼 네. 때마다 이 눈동자가 되게 꽉 차 있지 않아요? 뭔가 흰자가 많이 없고. 죄송합니다. 예. 잠시 제가 관상을 네. 봤어요. 특징. 뭐 그런 예. 관상은 어떤 성향입니까? 좀 신기가 있는. 자, 자, 그래서 메타. 어떤 이야기냐면, 자, 메타가 이제 얼굴 인식 데이터 소송에서 텍사스주에 14억 달러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텍사스주가 2022년 2월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체인식이 뭐예요? 얼굴 뭐 얼굴을 뭐 지문 우리 이런 거요? 예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해가지고 네, 사진을 네. 딱 올리면 네. 그 모든 친구의 얼굴을 그대로 인식해가지고 저절로? 태그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몰라서. 예, 하여튼 이제 태그가 됐어요. 그런 걸 다 데이터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었군요. 얼굴을 다 하나하나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메타에서는 다 저장을 해놔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약 한 11년간 해왔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기능이 있었어, 되게 편리하게 잘 돼 있었네. 네.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모든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왔다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4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 네. 그래서 메타가 법적으로 필요한 허가 없이 이게 필요한데 그러한 허가 없이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사진과 비디오에 포함된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건 텍사스 주민뿐만 아니라 전 그렇죠. 세계죠. 사실 전 세계인데 텍사스 주에서 이거를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14억 텍사스 주민에 대한 생체 인식을 데이터를 너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다 또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관련 법이 또 주마다 다른 것도 예.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주도 너네 쓰지 않았냐? 예. 돈 내놔라. 그 뭐 차후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근데 이건 근데 요 기술 자체를 2021년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아. 너무나도 얘기가 많았던 거야. 그때 당시에. 너 왜 내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 좀 무섭다. 왜 이런 걸 하냐. 라고 계속 잡음이 있다 보니까 네. 2021년에 안 했어. 우리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너무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안 쓸게. 하고 그거를 딱 없앴는데 2022년 2월에 네. 소송을 해버린 거예요. 텍사스 주에서. 자, 그래서 2021,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2011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그 서제션이라는 뭐 이렇게 문구가 떠가지고 거의 뭐 동의 없이 그냥 뭐 다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텍사스 주민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지만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사진에 사실상 모든 얼굴에 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사진 나온 사람들 얼굴 형태를 기록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옛날 페이스북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마 뜨신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칸 하얀색으로 내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같이 찍으면 이렇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네. 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역시 메타는 대변인을 잘 뒀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텍사스주의 뭐 해리슨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제출된 메타와의 법적 합의는 단일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뤄진 것이 가장 큰 규모다 뭐 하면서 이런 남용하는 행위는 너의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뭐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메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 해결돼서 너무 기쁘고 난 너무 해피해. 그리고 사생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사업 투자를 심화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도모하지 않겠니? 그리고 텍사스에 나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나는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대변인이 하게 되면서 역시 사업가. 진짜 큰 이렇게 곳의 살아남았나 대변인. 메타가 이런 생각이 대변인은 들었어요. 저래야 합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이러한 기술은 지금은 사용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네. 엄청난 큰 손실이 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메타를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10가지 10가지인데 트레이더들의 몇 가지만 나쁜 그럼 습관. 말씀드리면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서 장중에 잔다? 장중에 깜빡 존다. 존다. 예. 뭐 네, 그럴 수 집중을 있는데. 잘 못한다. 예. 자꾸 밥을 밖에 나가서 먹는다? 뭐 어떤 거예요? 1번. 너무 많은 거래를 한다. 정말 많은 예, 거예요. 너무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많은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히려 큰 장점 중에 하나래요. 근데 물론 너무나도 최고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네. 너무 이제 우리가 휩쓸린다. 그쵸. 추세에 휩쓸린다라는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잦은 거래 이후에 너무 많은 이제 뭐랄까요? 손절. 손절. 네, 잦은 손절. 그게 그거. 뭐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손절 자주 하면 안 된다.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장중에 잠을 좀 존다 이런 거. 그거는 자꾸 없더라고요. 물타기를 예. 한다. 오히려 졸면 더 수익이 좋으니까. 오히려 거래를 안 하면. 예, 그럴 수 네. 있죠.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시간이 또 40분이다 보니까 네. 나중에 제가 요거를 또 재밌게 좀 정리를 시장 좀 해가지고 좋을 때. 시장 좋을 때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투자자로서 정말 안 좋은 습관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올려서 서로에게 그런 안 좋은 습관을 얘기해주고 고쳐가는 그런 우리 훈훈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좀 약간 안 좋은 얘기긴 한데 하지 마요, 그럼.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입을 더 이상 예. 말을 하지 못하게 네. 닫아버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지금까지 월가인 뉴스레터 YMG 박정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